네, 오늘은 인물 보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로 얼굴 윤곽을 잡는 방법, 두 번째로 여드름 및 잡티 제거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피부톤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 자료는 지금 보이시는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실습은 이 사진으로 할게요. 먼저 얼굴 윤곽인데요. 첫 번째로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썸네일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위쪽에 필터에 리키파이라는 픽셀 유동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왼쪽에서 메뉴를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세부적인 조절을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는 것은 포워드 워프 툴인데요. 이거는 밀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브러쉬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보시면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브러쉬 사이즈를 크게 해주고 작게 해주고 했죠. 자, 이 사이즈가 바로 브러쉬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셔라는 거는 누르는 압력인데요. 만약에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많이 밀려요, 한 번에. 이거를 한 2~30 정도로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면은 되겠죠. 살짝 밀면은 얼굴 형태를, 윤곽을 조금씩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볼 부분이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밀려서. 자, 두 번째는 리컨스트럭터 툴이에요. 자, 이 메뉴는 글자 그대로 다시 복구를 시키는 메뉴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누르고 있으면은 원 상태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프레셔를 조금 세게 해줄게요.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수정 사항들이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자, 아래쪽에 리컨스트럭트라는 메뉴도 있지만 리스토어 5를 눌러주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정 사항을 가했을 때 전체를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주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투얼 툴인데요. 이거는 코 부분, 자,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코 부분이 삐뚤어졌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메뉴입니다. 반대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눌러주고 계시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보이시죠?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퍼커 툴이라고 해서 오므라들게 만드는 메뉴입니다. 너무 크다 싶은 부분들을 이 퍼커 툴을 활용해서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르고 있으면은 눈이 작아지죠? 눈 좀 작아지게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볼 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밀어내면서 작아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랫부분에 이미지가 밀려갖고 뒤에 배경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수정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다시 리컨스트럭트 툴로 리스토어 5를 눌러주면 원 상태로 복구가 되겠죠. 이번엔 블로트 툴이라고 해서 퍼커 툴과 반대예요. 눈동자를 좀 더 크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이 메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눈동자 대고 살짝 누르면 커졌죠? 눈동자 커지는 거 보이시죠? 다음은 프리즈 마스크 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 부분을 좀 가름하게 만들려고 밀고 싶은데 다른 부분은 움직이면 어색해지겠죠? 자, 그럴 때 이 프리즈 마스크 툴로 움직이면 안 되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칠을 해주고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배웠던 포워드 워프 툴로 밀어주게 되면은 해당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마스크가 불편하면은 조금 지워줄 수도 있겠죠.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마스크도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 아래쪽에 OK를 눌러서 나와줄게요. 이 방법을 활용하면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레이어 패널에 눈 부분, 자, 이 스마트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용한 리키파이 메뉴가 있죠. 이 부분을 눈을 껐다 켜주시면은 효과를 적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확인도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부분, 리키파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까 전에 우리 수정하던 그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이어서 수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 사진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드름이나 잡티들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스마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그대로 레이어 패널에 있는 레이어를
플러스 버튼에 가져가서 복제본을 만들어 줄게요. 원본 사진은 눈을 가려주고요. 아래쪽에 빈 레이어를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위쪽에 컨트롤 패널에 커런트 앤 빌로우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거는 현재 레이어와 그 아래쪽의 레이어를 샘플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워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스탬프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Alt 키를 누르면 커서가 바뀌어요. 이게 샘플을 채취하는 건데요. 이 상태로 클릭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은 사라지죠. 잡티 인근에 있는 피부에 샘플을 채취해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사라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조금 넓은 영역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이 부분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컨트롤 알파벳 2를 눌러주시면은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복제본을 만들어 줄게요. 물론 아래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버튼에 갖다 놔도 되지만 컨트롤 J를 눌러주면 복제가 됩니다. 저는 복제본을 두 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레이어는 잠깐 눈을 가려 줄게요.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위쪽에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해 줄게요. 그래서 한 10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OK 눌러주면 흐려졌죠? 그럼 다시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첫 번째 레이어에 눈을 켜주시고 선택이 된 상태로 이미지에 어플라이 이미지를 눌러줄게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는 바로 아래쪽에, 여러분들의 레이어는 이름이 다를 수가 있겠죠. 저는 현재 레이어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레이어 1 카피이기 때문에 레이어 1 카피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모드는 Subtract로 해줄게요. 빼는 거죠. 스케일은 2로 하고 오프셋은 128 정도로 하면은 자, 이렇게 회색빛이 도는 이미지에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고요. 맨 위쪽에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블렌딩 모드를 리니어 라이트로 바꿔줄게요. 현재는 뭐 크게 차이는 없죠, 이 부분이. 그러면 아래쪽 부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라소 툴을 선택할게요. 다른 선택 툴보다 라소 툴이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선택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잡티를 제거하고 싶으면 라소 툴로 이렇게 긋고요.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됐으면 위쪽에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할게요. 약간 10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50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선택 영역을 지우는 거는 컨트롤 D죠. 원본 파일과 비교를 해볼게요. Alt 키를 누르고 이 눈을 선택해 주시면 효과가 적용됐을 때와 없을 때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선택을 했고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됐으면 필터에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해줘도 되는데 같은 효과를 적용할 거면 위쪽에 반복 메뉴가 나와 있죠.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해주면 사라지죠. 컨트롤 D. 다시 한번 원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쉽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잡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수정이 완료가 됐으면 저장도 해봐야 되겠죠.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2를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가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룹 from 레이어. 효과라고 이름을 바꿔주면 나중에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효과 부분은 이제 눈은 꺼주셔도 되고요. 맨 이쪽이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알트 시프트 S를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 엑스포트에 Save for Web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웹용으로 저장. 여기서 JPG나 PNG로 저장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피부톤 보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활용해 볼게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아래쪽에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의 레벨을 불러올게요.
이미지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 히스토그램에 보시면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밝은 부분을 조금 당겨주면은 이미지가 밝아졌죠. 이번에는 커브도 적용을 해볼게요. S자 곡선으로 만들어주면은 명암도 대비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 정도로 너무 과하진 않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한번 원본과 비교를 해보죠. 자, Alt키 누르시고 원본의 눈을 클릭해 주시면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하이드로퍼 툴로 피부톤의 밝은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밝네요. 컬러 팔레트에 색깔이 들어왔고요. 브러쉬를 선택해서 오퍼시티는 10에서 20 정도로,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 정도로 낮게 적용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 새로 추가한 레이어의 이름을 밝은 부분이라고 할게요. 밝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색칠을 해줄게요. 자,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나중에 완성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자, 붓 크기도 대괄호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빛을 받아서 밝은 부분은 이렇게 밝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부의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브러쉬를 하는데, 이번에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어두운 부분이라고 할게요. 어두운 부분, 그림자 지는 부분에다가 여러 번 또 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으로 고요. 그림자가 질만한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밝은 부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톤 차이가 좀 나죠? 어두운 부분도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르고 전체에 보정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리터칭 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리터칭 기법도 마찬가지로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테크닉과 적절한 메뉴들을 활용해서 이미지와 상황에 맞는 그런 리터칭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